네,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있었던 지방지 9급 시험에서 지방세법을 저희가 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이제 서울시랑 지방지 같은 날에 시험을 봤는데, 둘 다 문제는 쉬웠어요. 특히 서울시는 더 쉬웠고, 그다음에 지방직은 서울시에 비하면 조금 어렵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문제 난이도가 뭐 굉장히 어려운 건 없었고요. 지방세 특례 제한법은 별개로 치더라도 나머지 파트에서는 크게 어려운 게 없었고,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조금 너무 지엽적인 게 나와서 이제 그건 뭐 틀릴 수 있다고 치고, 그거 외적인 거는 거의 다 이제 기본적인 내용만 정리 잘 하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저희 같이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우선 1번에 지방세 기본법상의 세무 공무원이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 과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저희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죠. 근데 거기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1번에 공공기관이 급부 지원 등을 위한 자격심사에 필요한 과세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요구하는 경우. 이거는 잘 몰라도 대충 보면은 어감상 이제 동의를 받지 않고 했으니까 뭔가 좀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공부하지 않더라도 이거는 뭐 찍어서라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1번 보시면 당시 요구를 하는 경우에 동의를 받아야 되죠. 동의를 받아서 요구하면 정보를 줄 수 있겠지만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당연히 줄 수 없겠죠. 그래서 뭐 1번 바로 체크할 수 있을 거고요. 이번은 국가기관에서 뭐 쟁송에서 필요할 때 정보 주면 국가한테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사회보험, 그래서 4대보험 관련해서 필요하면 정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4번 통계 목적으로 줄 수도 있죠. 그래서 다 맞는 표현이다. 1번 빼놓고는. 이번엔 취득세 납세 의무자, 기본적인 내용이죠. 납세 의무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다음에 옳지 않은 것은 1번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 그 가액의 증가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으로 본다. 저희 이제 간주 취득으로 보는 건데요. 당연히 뭐야? 토지 지목이 변경돼서 증가된 가액이 있으면 그 증가된 가액을 저희가 취득으로 봐서 과세를 하는 거죠. 증가된 게 없으면 당연히 과세할 게 없을 거고, 그래서 증가된 경우에 취득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죠. 1번이 또 틀렸고, 이번에 파산 선고로 인해서 처분되는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유상으로 취득한 걸 보겠다. 그래서 파산으로 취득했다면 유상 취득으로 저희가 보고요. 3번에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 대상인 선박을 직접 사용하던가 국내 내가 대여시설 이용자한테 대여하기 위해서 임차 수입하는 거죠. 임차에서 수입하는 경우에 이제 수입하는 자가 취득으로 저희가 보고, 4번 주체 구조부죠. 주체 구조부는 다른 애가 설치하더라도 그냥 주체 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다 취득하러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취득자 외가 가설하더라도 주체 구조부의 취득자가 다 취득으로 봐서 과세를 하겠다. 그래서 그것도 뭐 계속 나왔던 내용이니까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거고요. 3번 보시면 담배 소비세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뭐 냄새를 맡는 담배도 담배 소비세 대상이다. 그리고 2번에 수입 판매업자는 보세 구역부터 반출된 담배에 대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죠. 그래서 얘는 보세 반출한 담배에 대해서 3번은 뭐 과표는 수량, 뭐 중량, 니코틴 용량으로 하고, 4번은 담배가 보세 구역에서 소비되는 경우에 수입 판매업자가 담배를 보세에서 반출한 걸 보지 않는다. 이제 소비를 했으니까 이미 사용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소비를 했다면 이때는 반출한 걸 봐서 이제 과세를 좀 하겠다 이거죠. 4번 지방교육세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저희가 이제 서택스의 개념이죠. 그래서 다른 거 이제 같이 따라붙는 개념이고, 그리고 이제 목적세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보시면 담배 소비세 납세 의무자, 그리고 이번에 주민세, 근데 주민세 뭐 여러 가지 있을 건데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납세 의무자 되는데 저희 주민세 균등분의 대상만 잡죠. 그래서 균등분만 가지고 과세를 하고 있으니까 주민세 재산분이 아니라 주민세 이제 균등분이 대상이 된다. 그래서 2번이 틀릴 거고, 그 다음에 3번은 뭐 취득세, 그리고 4번 레저세가 있죠. 5번 보시면 등록 면허세로 옳은 것은 1번에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 등록 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자의 조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보통 저희가 다 소재지로 가죠. 그래서 부동산의 소재지로 가고, 그 다음에 이번에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산출세액의 신고물을 다하지 않은 경우에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였더라도 무신과세를 부과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가 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등록 전까지 납부를 했다면 저희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죠. 세금 잘 냈다면, 알겠죠? 그때는 신고된 가산세는 부과를 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고, 3번 같은 경우는 못 외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3번은 뭐 그 세율 같은 거니까 이거는 보시면 상소로 인해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15다 라고 된 1000분의 8이고요. 근데 그걸 모르더라도 이제 4번을 이제 보시면 채권 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물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 금액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건 뭐 채권이 없다면 그 대상이 되는 뭐 건물이라든가 부동산 가액을 저희가 채권 가액으로 해서 잡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거 잘 몰라도 4번은 저희가 뭐 수업할 때 계속 얘기했다는 내용이니까 충분히 그것도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6번 보시면은 지방세 기본법상 권리 구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1번은 보시면은 이의 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 청구, 심판 청구를 할 때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된다. 이건 다 90일이죠. 90일로 가니까 얘는 뭐 바로 보자마자 날짜 바로 체크해서 90일 하고, 실제로 2, 3, 4번은 굳이 읽어볼 필요가 없죠. 1번이 명확하게 틀렸으니까. 2번 보시면은 이의 신청 심사 청구인은 금액이 작으면 1,000만 원 미만이라면 가족도 할 수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원 적부 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그 통지를 한 그 지자체장한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조기 결정을 신청할 수 있죠. 굳이 뭐 과세원 적부 심사를 하지 않고 바로 조기 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그리고 4번에 통고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으로 인해서 권리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도 이의 신청 등을 할 수 없죠. 통고 처분은 저희가 그냥 벌금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이는 불복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지방 소비세로 옳지 않은 것은 부가세에 이제 같이 움직이는 것들이죠. 1번 보시면 지방 소비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나 수입에 대해서 부가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이 저 특별징수무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특별징수무자로는 세무서장이나 세관장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뭐가 안 붙어요? 가산세가 붙지 않죠. 특별징수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걸 연결되는 걸 바로 알 수 있는 게 동그라미 4번을 먼저 보시면은 특별징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입 관리자한테 납입하지 않던가 부족하게 납입하는 경우에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 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해서 특별징수무자한테 가산세를 부과한다. 근데 특별징수무자가 방금 1번에서 보신 것처럼 세무서장이나 세관장이기 때문에 얘들은 그냥 위임을 해서 그냥 대신 해준 것 뿐이죠. 그래서 얘들이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하지는 않겠다라고 보시면 되죠. 위임받아서 해준 거니까. 그래서 4번을 바로 알 수 있고요. 읽다 보면. 그리고 2번은 뭐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지방소비세 세액은 부가세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부가세 감면, 공제 빼고 가산세를 더해서 계산한 세액에 저희가 15%를 적용해서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3번 지방소비세는 부가세 부과 대상인 재화랑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에 그래서 부가세법에 따라 부가세를 납부할 의무인 자한테 부과를 하겠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8번 보시면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상 감면 신청이 거의 끝에 있는 거라서 저희가 뭐 잘 보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감면 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방세 감면을 받은 자는 대통령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자체한테 뭐 감면의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된다. 보통 이런 기본적인 절차 같은 경우 갖다 답을 저희가 체크하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1번은 그냥 기본적인 형식적인 문장이고 실제 거기서 뭔가 수정을 할 사항들을 찾기가 좀 쉽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문장에서는 뭔가 오답을 잘 내진 않거든요. 그래서 1번은 보통 맞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에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경우에 해당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면 신청서 제출에 따른 업무 처리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 예외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특례사항으로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번 옳지 않은 게 되고, 3번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감면 대상 취득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4번에 감면 대상을 알 수 있으면 지자체장이 직권 감면도 할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8번 같은 경우는 조금 구석진 내용이라서 얘는 좀 처음에 정답 찾기는 좀 쉽지 않았을 거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9번 보시면은 지방세 기본법상 과세편 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 과표 및 세액 결정을 받은 자가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지난 후에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결정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후발적 사유를 얘기하죠. 후발적 사유 우리가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할 수 있으니까. 1번 보시면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그에 관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그래서 후발적 사유가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판결이란 말이에요. 판결. 그래서 1번이 원래 판결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세무조사 결과가 아니라 판결에 따라서 다른 걸로 바뀌었다면 그때 다시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보시면 다 후발적 사유에 해당이 되죠. 후발적 사유는 한 번씩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근데 후발적 사유를 다 안 보더라도 후발적 사유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판결이기 때문에 1번은 충분히 찾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10번 보시면은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의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양도소득에 대해서 이걸 물어보다 보니까 이게 10번의 문제는 뭐냐면 국세를 안 하신 분들은 실제로 양도소득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지방세 할 때는 양도소득이 뭐라고 설명을 하진 않잖아요. 그냥 거기에 붙는 세금이다라고 얘기하고 넘어가니까 실제로 내용을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10번 같은 경우는 지방세만 하셨다면 실제로 맞추기 좀 어렵고요. 근데 국세를 하신 분이라면 같이 맞출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죠. 보시면 이제 1번에 거주자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표,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 과표를 구분해서 계산한다. 그렇죠. 저희가 분류과세를 하기 때문에 얘들은 구분을 하는 거고, 그다음 이번에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초과는 없는 걸 보다. 소득 내에서만 저희 공제를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 3번에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 과표의 확정 신고를 하는 경우에 해당 신고 기한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표랑 세액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에 관할 지자체장한테 확정 신고 납부하면 된다. 그래서 신고할 때 소득세 신고할 때 당연히 이건 지방세도 같이 다 납부를 하고 있고요. 4번 양도 차익이 없던가 양도 차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거주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 예정 신고만으로 충분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같이 하는 거니까 당연히 얘도 다 예정 신고를 해야 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정 신고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차익이 없던가 양도 차손이 발생하더라도 다 예정 신고, 지방세도 다 해야 된다 같이.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1번 보시면은 납세자 권리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1번은 납세자 보호관, 뭐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애가 필요하다. 납세 보호관에 대한 내용이 쭉 써 있는 거고요. 그런 것 같은 오답 찾기가 좀 쉽진 않죠. 왜냐면 오답을 뭔가 고치기가 어려운 문장이라서 그런 것들은 보통 다 건들 게 없을 거고요. 네, 이번 보시면 지자체 장은 납세가 장부나 서류의 은닉, 제출 지연, 제출 거부 등의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하다면 그 사유가 해소가 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도 할 수 있고, 3번 지자체 장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라도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 기간에 대한 재조사를 할 수 없다. 재조사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나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거래 상대방을 조사하면서 나를 같이 확인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때는 재조사 가능한 사유가 되죠. 그 다음에 4번에 납세자의 범칙 사건 조사 및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한테 뭐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2번은 그냥 용어 정의죠. 용어 정의 물어봤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용어를 알고 있냐를 물어본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어를 이제 암기했으면 바로 보고 체크를 할 수 있겠죠. 1번 납세자라고 뭐 쭉 써있죠. 납세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랑 제2차 납세의무자 보증을 포함하고 특별 납세의무자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납세는 저희가 납세의무자, 이제 연대납세의무자랑 제2차 납세의무자 그리고 보증인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특별징수무자를 얘기하는 거죠. 거기 뭐 특별 납세의무자라고 써 있는데 특별징수무자를 얘기하는 거고, 이번에 표준세율은 지자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조례 위임을 받아 지자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해서 적용해야 할 세율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표준세율은 지자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때 통상 적용해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의 사유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라고 저희가 정의가 되어 있죠. 공과금이 맞는 표현이죠. 공과금. 그래서 공과금이 맞는 표현이었고요. 네, 4번 체납처분비라고 되어 있는데, 체납처분비 뭐 지방세를 체납했을 때 고지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과 뭐 행정처리에 드는 비용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정의는 그렇게 안 되죠. 정의는 체납처분할 때 저희가 체납처분에 따른 규정에 따라서 뭐 압류, 보관, 운반, 매각에 드는 비용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체납처분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 13번 재산세로 오른 것은, 1번 보시면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이 공부상의 등재 현황과 사실상이 다르다. 저는 사실상 하는 거니까 얘네들은, 그래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를 하면 될 거고요. 이번에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건물의 소유자를 부속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안분을 하죠. 저희가. 그래서 시가 표준액 비율대로 해서 안분을 해서 각각을 납세 의무자로 볼 거고, 3번에 재산세 과세 기준을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그때는 그냥 공부상의 소유자를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알 수가 없으니까 신고를 안 했으면.
그리고 4번에 국가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 유료로 사용하면 부과를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료일 땐 과세를 하죠. 저희가 알겠죠. 그래서 유료일 때는 과세를 하겠다. 돈을 받으면 과세를 하는 거고. 그 다음 14번에 지방세 징수법상 징수유예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업의 현저한 손실을 입어서 징수유예 등을 받으려 한 납세자는 신청을 해서 징수유예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징수유예 사유가 되죠. 그리고 이번에 지자체장은 징수유예를 한 기간 중에 그 유예한 지자체 징수금에 대해서 교부 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징수유예 기간 중에 저희가 원래 기본적으로 체납 처분을 할 수는 없죠. 하지만 교부 청구는 가능하다. 교부 청구는 내가 직접적으로 어떤 행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부 청구는 가능하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3번에 뭐 납부 징수유예를 했을 때는 저희가 담보도 요구할 수 있고, 그리고 4번에 지자체장의 징수유예 등을 받은 자가 지방세랑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징수유예를 뭐 취소하고 그 다음에 다 징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10번 보시면 부동산 취득으로 취득세를 납부할 때 함께 납부해야 되는 세금, 취득세에 붙는 지방교육세가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번에 지방교육세. 그래서 뭐 얘는 못 보고 바로 찍을 수 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 16번 보시면은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소방시설로 인해서 이익을 얻는 자, 그리고 건축물은 지역자원시설세 대상이 되죠. 그리고 이번에 재산세가 비과세가 되는 건축물과 선박에 대해서는 제가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했었고, 그리고 3번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관할 지자체장이 세액을 산정해서 보통징수로 부과징수를 하죠. 얘들은. 4번에 지자체장은 조례 정하는 바에 따라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율을 법정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화력발전 이런 거 저희가 일정 세율로서 가감할 수 없더라.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저희가 조정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다른 거 몰라도 그건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맞출 수가 있고요. 17번은 그냥 너무 구석진 그 내용이라서 맞추기는 어렵다 보시면 돼요. 17번 같은 경우도 뭐 종교단체가 취득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종교단체가 과세를 현재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3자 부동산을 이제 종교행위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저희가 면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면제를 이제 해준다라고 하는 게 답인데, 실제로 이제 이거는 아는 내용으로 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읽으면서 어감상 이제 맞겠다를 좀 찾아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나왔을 때는 우선 시간 없다면 우선 제꼈다가 마지막에 시간 있으면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죠. 나머지 많은 표현인데 실제로 이거 똑같은 게 또 나올 리는 없기 때문에 얘들은 그냥 한 번만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18번 보시면은 지방세 기본법상 납세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표가 되는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때 성립한다. 그래서 그 성립 시기를 물어보는 거죠. 성립 시기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 수시부가 하는 거라면 그 수시부가의 사유가 발생한 때가 성립이 되고, 4번에 징수유예 결정이 내려지면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그 유예 기간이 지난 때로부터 새로 진행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징수유예 결정이 내려지면 중단되는 게 아니라 이제 정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지 사유에 해당이 된다. 네, 4번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납세 의무가 성립한 때 얘는 같이 그냥 확정이 되죠. 그래서 별도 절차 없이 동시에, 왜냐면 그 특별징수 원천징수하는 때 쉽게 생각하시면 그때 다 금액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확정이 될 거고. 19번은 가산세로 옳은 것은 1번에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 관계법에 해당 지방세 세목으로 하지만 지방세를 감면한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을 안 해주죠. 그래서 1번도 계속 많이 봤던 문장이기 때문에 보고 바로 체크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시간 없다면 1번 바로 찍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였고, 이번에 납세 의무자가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럼 부정이니까 얘는 40%가 되겠죠. 그래서 20%가 아니라 40% 가산세 될 거고, 3번에 과표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않아서 과소신고를 했다. 그럼 이거는 내가 일부러 과소한 게 아니라요. 소송으로서 내 상속이 얼마 될지 몰랐단 말이에요. 신고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신고했는데 소송 때문에 정확하게 몰라서 좀 과소하게 신고했다. 그럼 얘는 좀 정당한 사유니까요. 얘들은 가산세를 부과를 안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4번에 납세 의무자가 납부를 했는데 과소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과소 납부분에 대해서 100분의 20이 아니라 얘는 하루당 붙는 거죠. 10만 분의 25가 붙는 거고.
그다음 20번은 이제 취득세 과점주주 있죠. 과점주주는 뭐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던 거니까. 보시면 1번에 법인 설립 시에 40%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추가로 20%의 주식을 취득해서 60%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다. 그럼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죠. 그럼 저희가 최초로 과점주가 되면 그때 한 번에 전체를 다 취득한 거다라고 보니까 이때 간주되는 취득으로 간주하는 거는 60%가 되겠죠. 이번에 법인 설립 시에 처음부터 60%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추가로 10%의 주식을 취득해서 총 70% 주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취득으로 간주가 된 건 10%다. 왜냐하면 설립 시에는 저희가 60%가 되면 이때는 간주 취득을 보진 않죠. 처음부터 과점주였고 그리고 추가로 취득하게 되면 추가분만 과세를 하고 있죠. 그리고 3번은 법인 설립 후 60%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그래서 얘도 60%가 됐을 때 이제 과점주가 됐겠죠. 그때 한번 냈을 거고 그리고 추가로 10%를 취득했다면 추가분만 얘도 과세를 하면 될 거고요. 4번은 법인 설립 후에 60%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그래서 60% 과점주가 됐다가 15%를 팔아서 45% 과점주가 아니게 됐어요. 그랬다가 다시 추가로 10%를 취득했다. 그럼 55%가 됐겠죠. 하지만 과점주였을 때 최고 비율인 그 직전 비율인 그 60%보다 넘지 않았으니까 이때는 간주 취득으로 잡을 건 없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방세에서 이제 지방직 같은 경우는 우선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어요. 왜냐면 옳은 걸 물어보는 문제가 좀 많아서 다 읽어봐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좀 시간상의 문제는 좀 있었을 거고요. 근데 문제 자체 난이도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 빼고 그다음에 뭐 양도세나 이런 것들 빼놓고는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준비를 좀 잘 하셨으면 충분히 점수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방세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